저희 충청북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기업들이 인력을 창출하고 또 각종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그 번역별로 이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듣고, 또 우리가 반과 민 합쳐서 이러한 그 규제 개혁 과제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보은에서 남북권 번역 규제 개혁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도 이 보은과 옥천, 영동 지역의 기업체 관계자분들뿐만 아니라 또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까지 많이 오셔서 우리가 그 발굴해 놓은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하는 자리가 될 텐데요. 오늘 그 발굴된 규제 개혁 과제들을 저희 충북도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조례규칙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으로 있고, 중앙 단위의 규제 개혁 노력이 법제도 개선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청북도 남북권 규제개혁 현장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업의 인허가나 생산활동을 하는 데 있어 발목을 잡는 규제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체 간담회에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직접 제안을 받아 기업 생업규제를 발굴하는 공모전과 도청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한 규제를 발굴하여 보고하는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발굴은 현장에 있는 기업체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는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인들께서는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해봐야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추진 배경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건의하신 규제에 대하여 기업인과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같이 고민하여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으로 번역별 규제개혁 현장 토론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업단지든 아니면 산업단지든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부분까지 또 추가로 완화해 줘야 된다는 현장의 요구를 오늘 다시 듣고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규제도 하나를 풀게 되면 그거하고 관련된 규제가 또 풀어야 되는 숙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규제 완화 쪽으로 이 눈길을 돌리면 다양한 길이 또 열릴 수 있다. 이런 거를 한번 오늘도 그런 걸 듣게 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논의될 과제가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인구 감소 지역 내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시설 부분,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행정재산 사용 관련해서 사용료 감면, 무상 사용 건의 과제이고, 세 번째는 산업단지 지정과 유치업종 관련해서 스마트 농업의 명문화, 스마트 농업을 해당 부분에 명문화할 걸 그러한 건의가 들어온 건데, 이러한 건의 안건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제 사고의 틀, 생각의 전환을 해서 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한번 돌려보자. 그러한 거를 한번 오늘 같이 논의해보자. 그런 자리라서 더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토론하게 될 안건들이 지난 8월에 있었던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통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 그리고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분야 킬러 규제 혁파 방안하고도 관련이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건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번에 이게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하나하나 이제 해당 분야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첫 걸음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규제가 하나하나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남북권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보탬이 되길 희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규제에 대해서는 과제 하나하나가 좀 풀리길 학술고대한 그러니까 희망하고 있는 기업체 현장 관계관분들의 이 기대가 부응에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서
그동안 규제로 인해서 겪었던 애로사항도 풀리고 또 이게 이 규제 때문에 그 추가로 투자하는 부분을 주저하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투자 유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 이런 것까지 해소돼서 기업체의 성장,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바쁜 중에도 오늘 이 남북권 규제개혁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말씀이 좀 길었는데 최근에 느낀 점이 많다고 오늘 많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도 현장에서 느낀 점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다 담아서 말씀을 드리느라고 조금 말씀이 길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데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내국인 근로자의 일부 채용한 한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한도를 좀 풀어주십사 하고 하는 내용으로 규제 완화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안하게 됐습니다. 화면. 저희 과제는 인구 감소 지역 내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의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과 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를 통하여 인력난 해소의 돌파구를 찾고는 있습니다만 고용 가능한 외국인의 고용 인원이 내국인 고용 인원에 따라 정해져 있어 제도 활용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외국 인력 업종별 컬터를 확대하고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늘리는 등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에 대한 근로자 고용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지역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기업의 규모, 인력이나 매출액 이런 걸 차등을 둬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려했었다면 이제는 그것과 더불어서 지역 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구 구조 변화나 아니면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지방에 좀 인력난이 많이 심각한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업장에서도 인력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고용 허가제는 사실상 그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아예 첫 출발부터 이제 내국인의 일자리의 잠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좀 의무로 두기도 하고 사업장별로 고용 한도를 좀 제한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상황이 바뀌면서 아무리 이제 그 사업장에서 노력을 하셔도 내국인을 잘 구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고 또 지역이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저희도 좀 잘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했고 또 이제 2배 완화한 거에 대해 더해서 그 기존에 저희가 적용해드렸던 20% 추가 상향하는 거 있잖아요. 비수도권이라든지 50인 미만 이런 거는 또 그대로 적용이 돼서 어떻게 보면 100%보다도 더 이제 상향해서 적용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업장별 고용 한도가 늘면 또 그만큼 외국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되니까 저희가 신규 쿼터, 총 쿼터도 1만 명 좀 추가를 확대하고 내년에도 더 쿼터를 확대를 해서 최대한 많이 들어오실 수 있게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규제 혁신을 통해서 지금 사업장별 한도를 2배 수준으로 상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이 규제 완화의 효과를 좀 한번 살펴보고 더 이제 지역에서 인력난이 심하다고 이렇게 하시면 그 이후에 또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더 추가 상향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건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장의 문제점을 고용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달성하고 계셔서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개선안에서 보면 아마도 계속해서 더 이제 제도의 정비가 있겠지만 지역적 사등화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탁현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규제가 지역에서 보면 규제에 대한 체감도나 강도의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우리 강준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2배까지 이렇게 5,600만 명에서 12만 명까지 이렇게 확대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더 열어주셔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이게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필수입니다. 저희들. 여기에 지금 우리 보훈군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그런 외국인은 한 267명 정도 되는데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인구까지 합하면 한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지금. 보훈 청년 인구의 거의 그거보다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기업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지금 3산업단지나 이렇게 이제 내년 26년도에 3산업단지를 이제 건립을 하고 바로 이어서 저기 29년도에는 제 4산업단지를 할 건데 3산업단지를 벌써 17만 평 할 건데 거의 나갔습니다. 17만 평 할 건데 12만 평이 이미 계약이 완료 상태고 5만 평도 지금 제한을 해놓은 상태라 나간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7산업단지, 4산업단지는 이제 우리 푸드테크 산업을 할 건데 이런 것은 젊은 층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창업이나 이런 게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저희들도 그런 이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지금 많은 강도 대책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도 구성해서 취업도 월세해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 시스템을 구성할 겁니다. 근데 그거 맞물려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우리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이제 그 고용 한도를 좀 열어주시고 물꼬를 터주신다면 우리 기업들이 고용 이렇게 생산력도 증대되고 앞으로 우리 보험군 그 기업들이 더 나은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는 사무직이 있고 생산하는 생산직이 있는데 저희 지금 그러니까 관리직만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필요 직종의 인원이 3개 부서에 3명에서 4명이 필요한데 한 개 부서, 2개 부서는 1년 전에 저희가 한 1년 반 전에서부터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인을 하고 있는데 이력서조차도 제출하지는 않은 부서 생산관리직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부서 그 품질 관리나 또 해외 영업직 같은 경우는 접선을 하는데 면접 당일날 오라고 그러면 다른 약속이 있어서 안 온다고 그러니까 아예 면접조차도 안 오고 약속을 또 면접이 통과해서 그러면 근무하세요 그러면 소식이 없고 그러니까 사무직도 지금 이런 거고 생산직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많은 부분은 이제 과거에는 그 주부 사원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대다수를 근무를 했는데 이제는 아까 그건 현저하게 지금 그 인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옥천 분소는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미설치 지역으로 저희가 가정예육 지원 사업의 어떤 접근성과 부모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분소를 직영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정예육 지원 사업의 이 0에서 6세 이하의 장난감 도서관의 장난감 무상 대여와 그 다음에 실내 대군용 놀이터 체험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부모자녀 프로그램과 부모 교육 그리고 양육 상담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내에 지금 미설치 지역인 분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설치 운영 시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이 좀 가능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제39조 1을 개정해서 사용료 납부에 따른 부담 해소로 인해서 저희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 2018년 4월에 개소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옥천분소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을 돕는 옥천군 내 유일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시설로
국민에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옥천군에서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21년 4월 그 통합복지센터 내에 설치하여 충북 어린이집 연합회의 위스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서 센터장님께서 건의드렸다시피 영유아 보육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 무상 사용 근거가 없는 이유로 매년 2천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런 측면에서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이렇게 무상 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옥천군에만 예외로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간 이게 법이 개정되면 전국에 이제 육아 종합 지원센터에 이런 무상 대여가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어쨌든 간에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이슈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으로도 보면은 그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풀더라도 좀 단기적으로는 결국에는 그 앞선 건과 좀 다르게 예산 증액으로 어느 정도는 단기간에 조금 풀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이제 미리 좀 부탁을 드려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옥천공원에서 1년에 이제 1억 4,500만 원을 이 센터에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천만 원이 이제 그 사용료, 그죠? 사용료로 나가는 거죠. 14%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 부담이 큰 부분이라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죠. 14%니까요. 단기간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이제 노력하겠지만 그게 뭐 하루 이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돈이 돌고 도는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근거 법령에서 명확히 명시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영유아 보육법 개정 시에 좀 면밀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하는 유보 통합이 국정과제로 진행되고 있고 영유아 보육법은 교육부로 이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히 시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좀 장기적으로 복지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법 소관이 교육부로 변경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행으로서는 지금 명시적이지 않다 보니까 수탁하는 계약서상에 이제 시도나 시군구에서 계약서에 무상으로 임대한다 그런 조항을 넣어서 지금은 많은 곳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옥천군에서도 그런 이제 수탁 계약서 상에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일환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에서는 분명히 이제 조례로서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법령상의 규정이 돼야 될 상황인 건지 아니면 조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는 사항인 건지 아니면 아까 복지부 사무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약을 할 때 이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증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지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어차피 보조금을 받으신다고 하면 그 보조금이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다시 지자체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형태라면 조례에서 사용료 감면을 하는 그런 조항을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아주 디테일한 상황까지는 몰라서 어쨌든 아이디어 짜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도 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옥천부군수 김치기입니다. 먼저 남부 3군 방문해 주셔가지고 우리 옥천보건 영동의 규제 개선을 위해서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토론까지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면 아까 보훈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부 3군은 공통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옥천군 지역에서 123명이 태어났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100명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저희 8층에 어린아이들이 오는데 꼭 말을 붙여보고 또 귀하게 여기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갔는데 길거리에서 지금 아이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 갔더니 한 20-30명이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도 기분이 업된
기억이 있는데요. 그만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지역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면 취약 전 아동에 대해서 장난감 도서관 같은 걸 대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옥천 읍에 한 군데가 있는데 충북 같은 경우에 본소가 있고 옥천, 또 음성, 괴산, 진평 이렇게 4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옥천 읍에 사는 애들은 방문해서 즐겁게 놀 수가 있죠. 근데 면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은 그마저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면 지역에 있는 아들한테는 장난감을 택배로 배달해서 지원을 해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학부모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들하고의 갈등도 생길 수가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많이 좀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제 목소리가 좀 탁해가지고 더 가라앉을 것 같은데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산업단지 지정 및 유치업종 농업 분야 관련 시설 명문화 제안 발표를 진행하는 재단법인 한국스마트농업연구원이다 박병원입니다. 저는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면서 많은 농업 관계자들로부터 불편사항 그리고 애로사항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현재 농촌은 농업인의 고령화와 이로 인한 농업촌의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적은 인력으로 생산성, 품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이 매우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밑에 보시면 현재의 우리 농업의 현실을 보면 우리 농촌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해 고령농 중심의 인구 구조와 노동, 토지, 기반의 전통 농업 중심으로 고투입 농업으로 환경 부담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 창의 혁신 능력을 갖춘 청년농을 육성하고 농업 생산의 디지털화, 신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 농업 혁신을 추진하고 농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 규모의 그 소규모 농업보다는 대규모의 스마트 농업 서비스가 더욱더 활발하게 나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음, 네. 두 번째로 현재 산업단지 내에 산업시설 용지의 용도는 산업입지법에 한정되어 있어서 농업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은 산업집적법에 정해진 산업 관련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농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스마트 농업 중심의 3단 개발과 민자유치 추진함에 있어서 1차 산업인 농업시설은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밑에 관련 법령을 보시게 되면 우리 영동구는 여기에 더 나아가 대규모 민간 투자형 온실단지와 스마트 농업 전후방 기업 유치를 위한 스마트 농업 산업단지 조성을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 용도는 농업 분야가 없기 때문에 산업시설 용지와 산업단지 입주 자격 중 시설 부분에 스마트 농업 시설을 포함하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민간 투자형 온실 구축 및 전후방 기업 유치를 통한 대규모 스마트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디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규제개혁으로 충청북도와 우리 영동군이 함께 추진 중인 스마트팜 농업 혁신 특구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그 서비스 제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 제조업들도 대부분 이제 고도화되어 가면서 기업의 서비스화, 제조업의 서비스화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또 다른 변화 트렌드 중에 하나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연결고리를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포켓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영동군에서 제안하신 이 내용들을 꼭 영동만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영동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6월 달에 그 2023 스마트팜 코리아 박람회에서 내용을 거기에 그 부여해서 그 창구를 만들어서 보니까 엄청난 입주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수용을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부여군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별도로 아예 조성을 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형태로 나오고 있고, 김제, 고흥, 상주, 천양 이런 것들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밀양 같은 경우는 하남 일반 산업단지 내에 친환경 스마트팜 공장을 조성을 하겠다,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연천 같은 경우는 운통 산업단지 내에 스마트팜을 수용을 하겠다라는 형태의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녕 같은 경우도 스마트팜 농공단지를 좀 고도화 시켜가지고 스마트팜 산업단지로 전환을 해나가겠다,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그 수도권의 그 여주의 경우에는 스마트팜, 산업단지, 바이오시설, 관광, 주거까지 복합되어지는 복합 미니타운 형태로까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자체의 의지도 있고, 또 현장에서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고는 그런 입주 수요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방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한 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측면에서 지금 영동군에서 건의하고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유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검토가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의 수요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의견을 받아서 사실은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그런 형태의 법률 개정, 또 이것이 법률 내용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시대, 제가 지난주에 발표된 지방시대 그 계획을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방자치분권의 모든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방주도형 형태, 또 그런 형태로 대부분 전환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농업이 발전하고 있는 에그테크형의 그런 좀 더 고도화되고 첨단화된 그런 기업들이 산업단지 내도 들어올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탄소를 저감시켜야 되는 의무화 부분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탄소 저감 부분들을 결국 스마트팜 형태에 연결시킴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도 국가적 의무 자체를 실행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과감하게 좀 완화해서 미래형 농업도시로서 그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고요.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K-스마트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외국에 수출까지 하는 모델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이런 정도로 간다면 해외에 그러한 수출을 위해서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 산업단지 내에서도 도시농업 육성 차원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산업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의 한 85.6%가 다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산업단지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 및 중소기업 직접 가로 중소기업 비율이 한 9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산업단지는 이제 중소제조업들이 이제 산업 기반 시설이 마련된 입지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저렴하게 입주해서 역을 명의하다 보니까 이 산업단지가 사실은 산업단지 내에는 여러 산업시설 용지도 있고 공동주택 용지도 있고 주거 용지도 있고 지원시설 용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단지 내에도 산업시설 용지는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산업시설 용지에 입주하려는 입주업체들의 입주 요구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입주 제조업체들의 법 목적상 입주시키려고 하는 업체들에 대한 그 수요도 다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농업이 산업단지에 이제 조성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법의 취지에 좀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아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해 주신 사항은 사실은 법의 개정보다는 뭐 좀 관련 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좀 전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또 사료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는 이제 제조업 중심이고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정책의 목적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몇십 년이 지났거든요. 산업의 형태가 달라졌고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용지를 구성하는 정책적 목적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항상 저희가 이제 이런 건의를 하면 부서에서는 농공단지가 있지 않냐, 왜 굳이 산업단지까지 들어오려고 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자체에서 잘 아실 거예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는 굳이 규모, 인프라 같은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규제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서 아까 익힘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건폐율이나 용적률과 같은 것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업단지 안에서 업종의 융합이 일어날 때 이것이 이제 농업이나 축산업을 결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건의는 계속하고 있고요. 농식품부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긍정적 의견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을 건의하고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우리 군은 지난 7월 스마트 농업과로 조직을 개편하고 스마트 농업팀을 편제하는 등 스마트 농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추진 과정 중에 특히 스마트 농업 중심의 산단 개발과 민자 유치를 함에 있어 부지 확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근의자인 스마트농업연구원의 박병은 이사님과 우리 군 스마트농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의 용도에 농업을 포함하고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의 농업관리시설을 입주토록 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만 빠르게 전환되는 농업의 변화에 발맞출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농업이 다시 한번 부흥하고 상생 발전과 균형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그 쿠팡이 들어와 있습니다. 쿠팡이.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우리 특례지구로 해서 전자 상거래 업으로다가 풀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산잡에서 지난 7월인가 이제는 한 3개 업종에 대해서 특례지구로다가 지정할 수 있게끔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고민하셔가지고 산잡하고 국토하고 계속 풀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맥락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창고업도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창고업을 활용을 하다 보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 창고업을 업종으로 활용을 해놓으면 그 제조하고 지금 상관없는 그런 물류창고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류창고업은 산업단지 그 취지와 안 맞는다고 하면 그런 국토부에서 또 그런 답변을 할 겁니다. 다만 그런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조금 규제를 조금 더 이렇게 세세하게 따져가지고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대표님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나 또 미국에서 저한테 제안이 들어와 있는 우리 한국 김치의 보존 방법에 대해서 온도로 관계하는 게 아니고 물질로 보존하는 방법이 이미 발전이 돼서 발명도 돼 있고 1990년대에 제가 대만에 김치 수출을 할 때 그런 문제를 애로를 느껴서 이미 결정적인 점이라고 그거를 세계화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찬스를 노리면서 제가 독일, 미국 유엔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가서 제가 세계 발명품으로 금메달을 따다놓은 WIGBM이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세계화 사업을 지금 진행을 이제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은군이나 용동군이나 또는 옥천군에서 관련한 바이오 산업 분야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과거에 충청북도 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도 만들 때 제가 참가했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낌을 가지고 저의 능력을 펼쳐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영동군의 발표에 대단한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시 30분이었는데 지금 40분 추가 오버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한테 혹시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충청북도 남부권 지역 규제 개선을 위해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 그리고 특히 발표해 주시고 또 패널로 참여해 주신 분들까지 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토론을 했지만 이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기까지 아까 우리 법무혁신 담당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후보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기업이나 농업인들, 농축산업인들 그 모든 현장에 계신 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가 그만큼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아까 우리 바이오미네랄 유 대표님 마지막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 또 자주 갖고 좀 더 많은 부처 관계관 전문가들 참여해서 규제개혁 현장 토론회가 또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화이팅!